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지원합니다. 평일의 마무리는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날씨가 많이 좀 추울 것 같은데, 독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성장해 나가 보시죠. JP모건의 수장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의 카드 금리 10% 상한제는 경제적 재앙이다. 지금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카드사나 은행권의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신용대출을 막아버리는 듯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정말로 급전이 필요한 그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이 트럼프의 선심성 정책 자체가 순방향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도 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지수의 추종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뱅가드 그룹이 스트래티지에 1조 원 정도 자금을 배팅했다라고 하네요. 직접적으로 자금을 넣었다기보다는 뱅가드 그룹 산하에 있는 인덱스 펀드들이 이 MSTR을 그대로 주식을 담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사명을 바꿔서 스트래티지지만 뱅가드 그룹 블랙록과 같은 그리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 엘리트 기관에서 모두 다 자금을 뒷배로 투입시키고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네이버 증권의 스트래티지의 기업 개요를 통해 주주 구성을 봤을 때 현재 뱅가드가 1위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베스터, 아메리칸 펀드 그룹도 있겠지만 블랙록과 뱅가드를 필두로 한 자금이 크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원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였죠. BI 회사였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재무 회사로 새롭게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란으로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 역시 비트코인의 하락 사이클은 막바지일 것이다 라고 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투입 확대와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에 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도 비트마인에 대해서 크게 자본을 배팅해 놓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캐시우드 성향 자체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도 일정 부분 하겠지만은 약간의 흐름을 보면서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넣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한테는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 국채 ETF 상품마저 이제 블록체인 위로 올리고 있다. 온체인 금융이 가속화되고 있죠. 월가의 토크나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ETF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 소유권과 결제 과정, 온램프, 오프램프 과정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효율화시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캔톤 네트워크가 꾸준히 선택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활로가 열리는지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무엇보다 DTCC 역시 SEC를 통해 노 액션 레터라고 하는 무조치 서한을 받았고 다이렉트 컨슈머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ETF, 국채를 토큰화하는 것을 승인시켰기 때문에 점점 더 RWA의 섹터별 대장 코인들, 결제단에서 쓰일 수 있는 브릿지 통화들, 앞으로 유틸리티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가 한 발 또 빼고 있네요. 그린란드의 관세를 보류하겠다면서 나토 잘 알고 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프레임워크 합의를 하겠다. 일단은 좀 관세를 뒤로 보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협상을 예고하며 합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진 않았잖아요. 올해 한 3차례 정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킨 게임이 아닌 결국엔 합의를 하고 협상을 통해 다시 시장의 안정성을 불어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가 사실상 이제 한 명으로 압축이 됐다.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조만간 인선이 임박했다. 이제 제롬 파월의 레임덕이 정말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넷 중에 한 명이겠죠. 케빈 워시나 릴 리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케빈 헤셋.
뭐 케빈 워시 아니면 릭 리더 지금 이렇게 폴리마켓에서는 산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케빈 워시가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원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케빈 해짓은 NEC 경제국가위원장 수장으로 그대로 잔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선출이 이르면 내주 다음 주 안쪽으로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현재 뭐 후보 4명 정도 있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이제 좀 생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비트마인 아까 뭐 캐시우드에서도 투자도 했고 뭐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피터 틸 사단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420만 개의 이더리움을 전량 스테이킹할 것을 시사하면서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보다는 중장기적 성장과 이 토크나 트렌드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뭐 스텔라 루멘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량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상원농업위원회 이제 다시 한번 좀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원래 마크업 일정이 조금 미뤄졌었잖아요.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 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약간 잡음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초안 발표를 예정 짓고 있다. 여기에는 밈코인 분류, 감독 기관의 예산, 토큰 상장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까지 전통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기관이 약간 좀 싸우는 듯한 약간 좀 갈등을 빚는 듯한 이런 여론몰이가 있었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코인베이스랑 뭐 JP모건이랑 싸울까요? 그들의 뒷배가 똑같은데 그 금융 엘리트는 이사하는 과정,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를 리셋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팔 마피아이자 크립토 차르 부서의 수장이죠. 데이비드 삭스가 뭐라 그러죠? 결국에 은행은 코인으로 통합이 된다. 결국 하나의 디지털 자산 산업이 될 것이다.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지만요. 우리는 그 뒷배를 알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비드 삭스의 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이 촉진될 수밖에 없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 그리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산업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백엔드 시스템이 결국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거. SDR 특별 인출권 역시 앞에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UBS의 CEO가 말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전통금융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통합할 수밖에 없다. 리플의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가 결국에 전 세계 금융기관에 채택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 그리고 XRP가 왜 활용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엔트인터내셔널, JP모건, 누뱅크, 스트라이프와 같은 이런 전통 빅테크 회사,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넣으면서 하나의 솔루션을 탑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에 그들은 XRP를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도기 시점이라는 거 큰 그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ETF는 서막에 불과할 뿐 자산의 토크나이제이션이 금융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 앞으로 올해 포춘의 500개 기업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인 전환, 대격변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겠죠. 이제 슬슬 바이낸스의 RLUSD가 상장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입출금 기능을 넣고 있고 결국에 XRP 레저 지원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거.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XRP와 RLUSD 티커상과 RLUSD와 USDT의 티커상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USD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BIS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RLUSD가 더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이낸스 언을 통해서 RLUSD를 통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조만간 나오게 되면 라이브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RLUSD에 대한 시가총액은 넓어지고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알케미페이 같은 경우 미국 14개 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인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데 밑에 그림에서 힌트가 나와지고 있죠. 이미 알케미페이는 RLUSD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있다. 알케미페이에서는 이미 RLUSD에 대한 수합을 지원하고 있죠. 사실상 작년 중반부 시점부터 이 알케미페이는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벌써 전 세계를 아우르는 173개국 이상 사용자들이 알케미 네트워크를 통해 RLUSD를 손쉽게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게 활로를 뚫어 놨다라는 거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리플의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행보가 빛을 발하는 시기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일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